모유수유? 쫄지 마세요. 저 조정숙이 여러분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타니 모유육아 상담실 대표원장 조정숙입니다. 오늘은 모유수유와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상담실에 임당을 가진 엄마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국제당뇨병 연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출산 여성의 15.8%에서 당뇨가 발생하였고, 이 중에 75%에서 90%가 임신성 당뇨인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것은 원래는 당뇨병이 없던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서 생리적 변화로 발생하는 당뇨병의 한 형태입니다. 임신 주수가 경과하면서胎발에서 항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신 중반 이후에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전체 임산부의 약 4%에서 나타나고요. 방치를 하게 되면 임신 중독증인 자간전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산모와 태어난 아이 모두 나중에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합병증도 초래하게 되는데요. 거대화 출산, 난산, 제왕절개 분만, 조산, 또 쇄골골절과 같은 고위험 분만 가능성이 높고, 난산이 되게 되면 신생아 저혈당, 신생아 호흡곤란증, 저칼륨증, 고빌리루빈 혈증, 적혈구 증가증 등의 발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임당은 임신기간 중에 발견하게 되면 이전에 당뇨병에 걸렸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질병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래서 혈당관리나 식이요법, 모유수유, 이행 등에 대한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인이 되었을 때 타입 2의 당뇨병의 위험이 높고, 산모는 정상 산모의 4배 정도 주상기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50% 정도에서 혈당치가 낮게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빨리 저혈당에 적응하지만 미숙아나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아기들은 혈당 상승을 위해서 분유나 정맥 내에 포도당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정맥 내에 포도당 투여는 저혈당 증세가 있거나 입으로 먹지 못하는 아기에게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임당 있는 경우에 모유수유는 첫 번째 선택이면서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생아 저혈당증의 증상은 기운이 좀 없어 보이고 졸려하고 사지가 불안정하고 떨림 증상이 있고요. 또 먹지 않으려고 하거나 수유에 어려움이 있고 빠른 호흡, 창백해 보이는 증상 등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당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혈당 유지를 위해서 가능한 빨리 자주 모유수유를 해야 합니다. 모유는 저혈당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숙아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경우의 아기들은 출생 시부터 하루에 적어도 10회에서 12회 정도 모유를 먹여야 혈당 수치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모유수유를 하면 비만이거나 출생 시에 과체중이던 엄마라도 비만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임당 산모의 아기들 중에서 한 번도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 8세, 8살이 되었을 때 37% 이상이 비만이었지만, 모유수유를 3개월 정도 했을 때는 32.5%, 또 3개월 이상 했을 때는 22%로 비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임당 산모 아기들은 신생아 황달에 걸릴 가능성도 큰데요. 하여서 모유수유를 일찍부터 자주 하면 황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임당이 있는 경우에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수유 중에 분비되는 프롤락틴 호르몬은 엄마를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유수유하면 신생아가 출생 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감소합니다. 타입 1의 당뇨병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의존성 엄마의 아기가 모유수유를 하면 더 이롭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성 당뇨를 앓은 산모 1035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와 출산 후의 당뇨병 위험의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내과학회 회보에 발표했는데요. 연구 결과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한 산모는 그렇지 않은 산모보다 출산 이듬해에 타입 2 성인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최대 50%까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요. 모유 수유하는 동안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수유 전이나 수유 중에 간식을 좀 먹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 카페인 없는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임신한 여성이 비만해지면 임신성 당뇨를 잘 관찰하고 임당이 있으면 최소 분만 후 3개월 이상은 모유 수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요. 임당의 아기는 성장한 후에도 비만이나 당불내성 또는 당뇨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 모유 수유가 산모와 신생아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당이 있는 경우 아기 출생 후에 병원에서도 모유 수유하면 좋은데요. 임당 산모의 아기가 과체중이어서 제왕절개 분만을 하더라도 모유 수유에 도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 분만이나 제왕절개한 산모에게 바로 모자동실 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10번에서 12번 이상 수유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거나 분만 중에 마취제, 진통제를 사용하면 아기가 생후 하루에서 이틀까지 매우 졸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자주 깨워서라도 수유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유 수유와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쫄모TV 안녕!